부동산 문제는 2017년도부터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마 그럼 규제 얘기할 줄 아는데, 뭐 규제도 규제인데 그게 아니고요. 뭐 저는 지금 뭐 정부 정책이 잘 됐다 안 됐다 이 얘기도 잘 안 해요. 별 신경을 안 쓰거든요. 잘 되면 잘 된 거고 안 되면 안 된 거고. 사람이 살다 보면 규제가 셀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고 또 주택이 많을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이래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떤 시점에 와 있느냐, 어떠한 시점을 지나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규제를 어떻게 해라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물론 의견은 낼 수 있지만 사실은 뭐 그렇게 효과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좀 얘기할 때 좀 나한테 좀 도움되는 방향으로 좀 하시면 좋겠거든요. 오른쪽 아래가 눈이 부시다고요? 여기가 눈이 부시나요? 불편한 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제가 좀 이렇게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퇴근길도 있으시겠네요. 많은 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전 도움이 좀 되고 싶거든요. 뭐 모르시는 걸 알려드리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중요한 건 이걸 한번 켜볼까요? 잠시만요. 지금 사무실 정전이 됐다가 나오니까 뭐가 다 이상합니다. 지금 뭐 다. 그래서 참 이게 무섭네요. 완전 불이 나갔었던 거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제가 뿌옇게 보여요? 왜 그러지? 아, 지금 그러면 아마 이 속도가 부족해서 이게 그게 다를 수도 있는데? 어때요? 음, 그거는 해상도 문제일 거야. 해상도 문제일 거예요. 해상도. 제가 키아누 리브스처럼 보인다는 건 해상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잘 조율하십시오. 키아누 리브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키아누 리브스 이름이 거기 건가요? 하와이였나? 그죠? 그쪽 출신 얘기죠? 키아누 리브스. 오케이. 뭐 잘 보이시면 됩니다, 저도. 이게, 그쵸. 저는 빨간 약을 먹은 사람이죠. 파란 약을 드신 분들도 많은데, 파란 약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 매트릭스 1이었나? 배신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신자란 그 뜻을 쓰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안에 현실 세계가 더 좋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서로 존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가진 자나 아니면 집이 있는 자나 부자인 사람을 혐오하고 망했다면 좋겠다고 하잖아요. 그 분도 그럴 만한 상황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인생이 힘들고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고 안 좋은 일을 겪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안 좋은 일 당했을 때 서로 다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 인생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발전보다 뭔가 안정화 아니면 배분을 더 중요시 한다면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도 공급을 많이 할 때가 있고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할 건지 잘 생각을 하고 내 목소리 내고 투표 잘 하고 이것까진 괜찮은데 그 이상은 뭐 개인의 선택 영역인데 나한테 큰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죠, 사실은. 어려울 때도 있고. 그래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제가 봤을 때 지금 오랜만에 멤버십이 아닌 걸 켰습니다. 원래 거의 안 켜는데 오늘은 좀 이게 좀 제가 이거저거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게 사람 입장이 달라요. 정말로. 그냥 편안하게 집값이 가만히 있고 그리고 저기 뭐야 세입자로 살고 싶은 분도 계신 거고 열심히 일했는데 돈이 안 모여서 억울한 분도 계신 거고 이거는 한국 사회가 나 하나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나랑 생각이 똑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서로 다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뭐가 문제였냐면은 여러분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솔직히 공개 라이브에서 할 얘기는 아니거든요. 저도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한국 사회가 제가 지금 보면은 제 그 썸네일이 거미예요. 그지? 거미란 말이에요. 거미인데 거미가 여러분 보면은 모양새가 좀 뭐라고 할까? 예쁘지는 않죠. 그쵸?
근데 여러분한테 항상 질문을 하잖아요. 제가 논리적으로 같이 생각을 해보고 납득이 되냐 안 되냐 제가 이걸 되게 중요시 하는데 어 제가 봤을 때 그 뭐라고나 할까 그 그 자기 생각이 만약에 좀 뭔가 문제의 본질적인 견해에 다가가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문제에 대한 해답이나 이런 게 좀 편한데 내가 만약에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다른 곁가지를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좀 힘들어져요. 음. 그게 힘들어지면 나중에 점점 더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세상 자체가 서로 싸움을 많이 붙이잖아요. 싸움을 많이 붙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그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저도 답답할 수도 있죠. 사람이니까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저는 본질적인 문제를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근데 그 뭐라고나 할까? 제가 봤을 때 2017년도 이후로 뭔가 계속 한 가지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데 전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여태까지 시장에 참여를 해왔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거미가 모양새가 안 이쁘고 그리고 뭘 막 잡아먹죠. 얍삽하게 거미줄도 퍼놓고 그죠? 자, 그러면 거미는 세상에 필요 없을까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미는 세상에 필요 없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세상에 서로 존중을 하자고 하는데 제가 그분들을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 말은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이유가 있잖아요, 사실. 거미가 어떤 사람들 보면 거미 보면 되게 징그럽다고 한단 말이에요. 무섭다고. 그리고 거미줄 친 거 막 자꾸 막 조깅하다가 거미줄 얼굴에 붙으면 싫어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거미가 세상에 필요 없느냐? 아니죠. 거미가 있어야지 거미가 거기 생태계에서 하는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을 둘러보면 그 무언가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있는 거거든요. 최소한 본인이 살아남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쓸모가 없거나 아무 역할이 없거나 너무 약한 존재는 거의 다 사라져요. 거의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우리 세상 주변에 있는 것들은 생각을 해보시면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안 좋은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어요. 그건 다들 이해하시죠? 입경님 오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래요. 거미가 좀 흉측해 보일지 몰라도 세상에 있어야 되거든요.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있고 거미가 없어지면 거미가 먹는 생물체가 개체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호랑이를 한신님이라 불렀어요. 그죠? 한신님. 산을 지키는 무슨 말이냐면 그 지역에 영역에 호랑이가 있어야 그 안에 있는 날짐승들이 날뛰질 못해요. 멧돼지가 개체수가 너무 넓어지거나 멧돼지의 활동 영역이 너무 넓어지면 다른 생명체의 삶의 영역을 침범해요. 사람이 있는 데까지 내려온다거나 그렇단 말이에요. 서로 천적이 있어야 돼요. 사자가 얼룩말을 잡아먹는 것도 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 말은. 다 생태계는 그렇게 구성이 돼서 여태까지 굴러왔어요. 아, 상구님인가요? 상구님? 산신님, 상구님.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필요한 존재라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미가 밉다고 해서 거미가 없어지면 뭐가 문제인지 시간이 필요해요. 알아내는. 이건 인정하시죠? 거미가 갑자기 없어졌다고 거미의 빈자리가 완전히 우리한테 와닿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와 닿아야 돼요. 아, 거미가 없어졌는데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데 그게 나한테까지 영향이 와야지 내가 깨우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알아냈을 때 다시 복구가 어려워요. 원래 어려워요, 복구가. 그죠?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많이 놓치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회에서 이미 이거는 성역화 시켰고 얘기하면 안 되는 부분이 됐는데
이거예요. 한국 사회의 다주택자. 이 다주택자란 개념에 대해서 2016년도 이후, 특히 2017년도부터 한국은 이 정의를 내렸어요. 정의. 범죄자들. 이렇게 내렸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언젠간 알게 되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죄송한데 전 이걸 설득할 마음이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근데 다주택자를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지금 이 현상은 계속 갈 거예요. 다주택자에 포함되는 게 뭐예요? 건설사들. 얘네도 포함이죠? 그죠? 주택을 아예 만드는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다주택자나 건설사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면은 물론 그 미움과 혐오는 풀릴 거예요. 얘네가 이제 거미 같은 애들이에요. 없애고 싶겠죠. 그래서 지금 때려잡고 있잖아요. 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생태계에서 얘네가 떠났을 때 생태계가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거미들을 쫓아내고 거미를 없앴으니까 그 현상을 이제 맞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거에 비해서는. 그리고 앞으로도 이 방향이 변하지 않으면 이대로 쭉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017년도 이후, 뭐 그 전이죠, 저는. 2016년? 어쨌든 그쯤부터 이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시장에 참여했는데,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해서. 하지만, 뭐 큰 문제는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다른 것보다 한번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주택자란 존재에 대해서. 얘네가 진짜 무조건 나쁜 애들인가? 시장에서 하는 역할이 없는가? 근데 지금 이거 외에는 설명이 어려운 게 지금 시장에서 사라져가는 게 다주택자야. 늘어나기 어렵고.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대출도 조이고 규제는 사상 최강이죠? 세금도 강하고. 지금 세금 올렸죠? 규제 만들어냈죠. 그리고 뭐 조사는 다요.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있는데 시장이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다주택자 얘네가 이 생태계에서 하는 역할이 혹시 없나? 얘네가 정말 꼴배기 싫고 안 좋지만 뭔가 하는 역할이 없나?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실마리가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가지시고 좀 문제에 접근을 하면은 규제가 뭐가 나오든 아니면 어떤 개념이 나오든 좀 생각을 하시고 소화하시기에 좀 용이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한 마음에 영상을 좀 준비를 했고요.